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세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드라마 대사로 중국어 문법과 문장 성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문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打烊了？还没。我们营业时间很弹性的，还有吃的没有？一整天都还没吃啊。是啊，分我一半呗。我再做一份新的给你吧。啊，我先热个汤，给你垫垫胃。你先坐，老位子。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장을 가지고 문법과 문장 성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石老板，你这沙发卖不卖？啊石老板，你这沙发卖不卖？啊石老板，你这沙发卖不卖？ 啊！ 자, 보실까요? 石老板你这沙发卖不卖? 자, 보시면요. 石老板 바로 뭐죠? 석 사장님 이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你这沙发卖不卖? 자,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뭘까요, 여러분들? 니입니까? 니 샤파卖不卖?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은 뭐죠? 주어가 뭐죠? 샤파, 그 다음에 주어는 卖不卖? 자, 그러면은 这沙发, 그 다음에 你的沙发가 되는 겁니다. 你的沙发, 你的这沙发卖不卖?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은 자, 보시면요. 우리는 의외로 많이 씁니다. 이 라오반이라는 표현을요. 라오반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찡리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쓰장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 세 개 표현은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이 한정어가 있습니다. 한정어. 这你的沙发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老板, 经理, 社长의 구별. 자, 老板은 일반적으로 개인 회사나 상점의 주인을 말할 때 이 老板을 많이 씁니다. 저도 어디 상점 가면 老板 이런 식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찡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찡리 같은 경우는 이 번역 자체가 매니저로 기업의 책임자 혹은 부서의 책임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회사의 회사가 이렇게 찡리가 몇 명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호텔 같은 거 보시면은 뭐 객실부 그 다음에 제가 호텔 잘 모르네요. 자, 무슨 이렇게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뭘까요? CEO가 있겠죠. 아니면 뭐 대표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사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은 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바로 종찡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바로 찡리의 총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CEO도 될 수가 있고, 혹은 CEO가 그 회사의 주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둘 다가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 사장이라는 표현이죠. 바로 쓰장. 이런 쓰장이라는 표현은 없는 표현입니다. 한국식 표현으로 중국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제 주변에 보시면은 의외로 중국 직원들이 그 한국 사장에게 쓰장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쓰장이라고 하면 알아들으니까는 저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중국말에 그런 식 표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你如果有什么事儿可以找老板. 자, 무슨 말이죠? 너는 만약에 有事儿 어떤 事儿? 有什么事儿? 너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可以找老板 사장을 찾을 수 있어. 사장을 찾으세요. 이런 식 표현이 되겠죠. 하나 더 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我爸爸是酒店经理. 내 아버지는 호텔의 경리이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찡리 한국에서의 표현들을 보시면 격리 이러면은 뭐 이렇게 회사에서 뭐 격리 일을 보시는 분들을 격리를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의 이 찡리라는 표현은 바로 매니저라는 뜻입니다. 어떤 부서의 매니저도 될 수가 있고, 혹은 뭐 전체 작은 사업체면은 그 회사의 사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정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어는 묘사성 한정어와 제한성 한정어가 있어요. 이 묘사성 한정어 뭐고 제한성 한정어 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묘사성 한정어부터 보겠습니다. 묘사성 한정어는 명사 앞에서 그 명사의 성질, 상태, 특징, 직업, 재질, 재료 등을 묘사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착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뭐죠? 그 사람의 성질이 어떻다. 예.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기에는 안경을 안 썼지만 저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죠? 따이엔징달란. 바로 저에 대한 특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묘사성 한정어는 그 명사를 말 그대로 입으로 묘사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하나 보시겠습니다. 他是个老实人. 바로 무슨 말이죠? 그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죠? 바로 老实人. 바로 진실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 老实라는 뜻은 바로 형용사로서 바로 뭐죠? 그 사람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시면은요, 자주 보시면 이 끄를 많이 봅니다. 이 끄 같은 경우는 바로 뭐죠? 수량사로서 바로 제한을 나타내는 겁니다. 他是一个老实人. 바로 그는 한 명의 정직한 사람이야. 요런 식이 되겠죠. 바로 이거 저거는 바로 수량을 제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这里吃饭的人是谁? 자, 여기에서 자, 주어는 뭡니까? 人이죠. 그 다음에 수어는 是, 목적어는 谁? 자, 사람은 누구이니? 사람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죠? 这里的人 바로 장소를 제한해주고 있습니다. 장소. 여기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吃饭的人 바로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니? 이런 식으로 이 吃饭과 老师는 바로 그 사람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戴眼镜的人是我爱人. 자, 사람은 이다. 뭐죠? 사람이다. 자, 시가 나올 때 이 시, 지금 보시는 이 시 같은 경우는 뭐죠? 판단 동사입니다. 판단 동사. 판단 동사의 가장 기본은 뭐죠? A, 시, B입니다. 이때 A와 B는 어떻습니까? 동등해야 됩니다. 런은 런이다. 동등하겠죠.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시는 바로 동사로서 수로가 된다는 거니. 자, 그리고 戴眼镜的 바로 뭡니까?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我爱人 바로 내 이때 런이 아니고 아이런을 다 해야겠죠. 바로 내 뭐 아내야 혹은 내 남편이야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보십니다. 我前面站着一位穿红衣服的人. 자, 보시면요. 주어 찾아볼까요? 주어는 前面, 수어는 站, 목적어는 人이 되는 겁니다. 앞에는 사람이 站着, 서 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앞은 누구 앞이죠? 바로 我前面이 되겠죠. 그 다음에 一位人 바로 사람 수량을 제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穿红衣服的 이것은 바로 뭐죠?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한정어가 되는 겁니다. 바로 묘사성 한정어, 바로 특징, 바로 사람이나 사물의 특징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我前面 바로 뭡니까? 我的前面 해도 됩니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이건 뭐 외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前面은 바로 뭡니까? 방위사입니다. 방위사가 있고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더를 안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이샤오 더겠죠. 이 바이샤오 더는 넣든 안 넣든 일반적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반대로 명사가 있고 방위사가 이 명사를 수식할 때 이때는 일반적으로 뭘 넣어야 됩니까? 바이샤오 더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前面的我前面的人 이럴 때는 바로 뭡니까?
이 前面이 바로 누굴 수식하죠? 바로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이샤우더를 넣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他是北京大学的中文老师. 좋습니다. 바로 뭐죠? 他是老师. 그렇죠. 자, 그는 선생이다. 어떤 선생이죠? 베이징 대학의 선생이다. 바로 선생의 소속을 나타내고 있는 그 소속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원 라오시 바로 선생의 직업. 선생의 직업은 학교에는 다 선생들이 있겠죠. 근데 선생들이 있지만은 다 선생인 건 아니겠죠. 그 중에서도 어떤 선생, 바로 중어 선생, 영어 선생, 국어 선생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건데 바로 이 직업을 표시해 줄 수도 있어요. 하나 더 보실까요? 我是中心医院的内科医生. 바로 뭐죠? 我是 이성입니다. 어떤 이성이죠? 바로 内科医生. 바로 직업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의원的 바로 중심병원의 의사이다. 바로 내 소속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것 뭐죠? 제한성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内科와 중원은 바로 뭐죠? 이 사람의 직업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질 재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你家有没有玻璃杯? 자, 뭐죠? 너네 집에는 有没有 있니 없니? 뭐가 있니 없니? 바로杯, 바로 뭐죠? 컵입니다. 컵은 컵입니다. 어떤 컵이죠? 바로 유리컵, 바로 컵의 재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塑料瓶别扔在这儿. 바로 뭐죠? 병을 버리다. 여기에 버리지 마세요. 자, 어떤 병입니까? 塑料瓶, 바로 플라스틱 병을 여기에 버리지 마세요. 바로 이 병에 대한 재질 재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요, 렁이 뭐죠? 던지는 겁니다. 던지다, 버리다 이런 식이 되겠죠. 버려가지고 그것이 여기에 와서 머무르게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에 버리지 말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렁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바로 여기라는 공간에서 렁 던지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던져라, 뭐 요런 식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한성 한정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제한성 한정어 같은 경우는 수량, 시간, 장소, 소유, 소속, 범위 등의 방면에서 사람이나 사물을 제한한다. 읽어보겠습니다. 我喝了3瓶啤酒. 나는 마셨어요. 뭘 마셨죠?啤酒, 맥주를 마셨습니다. 어떤 맥주죠? 3瓶啤酒, 바로 3병의 맥주를 마셨다. 맥주 3병을 마셨다. 바로 뭡니까? 그 맥주의 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수량을 제한해주고 있죠. 하나 더 보실까요? 再来一碗米饭. 바로 뭐죠?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바로 밥의 수량, 바로 이완이라는 바로 수량을 제한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제한성 한정어는 그 명사를 제한해 주는 겁니다. 그 제한 어떤 거? 바로 지금 것은 바로 수량을 제한해 주고 있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시간을 제한해 보겠습니다. 보실까요? 2022年的世界杯在哪儿举行? 자, 주어는 뭡니까? 世界杯죠. 수어는요, 举行. 월드컵은 거행한다. 在哪儿 어디에서 거행하니? 자, 그 다음에 월드컵은 4년마다 있습니다. 맞죠? 4년마다 있는데 그 월드컵 중에서 어떤 월드컵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2022年的世界杯. 바로 시간을 제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今年春节我想回国过. 자, 주어는 뭡니까? 워입니다. 수어는요, 회의 목적어는 구어, 그 다음에 꾸어는 뭐죠? 다시 수럽니다. 바로 보내다, 지내다라는 뜻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건 뭐죠? 연동문입니다. 맞죠?
귀국을 하는 목적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꾸어, 바로 보내기 위한 목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상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첫 번째 수로 앞에 오겠죠. 요렇게 我想回国想过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今年春节는 바로 뭡니까?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상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今年 춘제 바로 설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설? 바로 올해의 설은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你去过北京的大学吗? 너는 去过 가봤니? 어딜요? 大学 대학을 가봤니? 이렇게 되겠죠. 근데 대학은 대학인데 그 대학의 장소를 제안하는 겁니다. 바로 베이징의 大学 무슨 말일까? 베이징에 있는 대학을 가봤니? 자, 베이징 大学와 베이징의 大学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베이징 大学는 고유 명사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이징 대학을 얘기하는 거고, 베이징의 大学는 북베이징, 바로 베이징에 있는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教室里的学生都做什么? 자, 학생들은 做什么? 무엇을 합니까? 자, 어떤 학생이죠? 바로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 바로 장소를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한성 한정어는 장소를 제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유 소속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你爸爸的手机在哪儿买的? 자, 보시면요. 手机 买가 되는 겁니다. 전화기는 산다. 자, 어떤 전화기죠? 你爸爸的手机 바로 네 아버지의 전화기는 在哪儿买的? 이때 이 더는 바로 뭡니까? 바로 이렇게 되겠죠. 你爸爸的手机是在哪儿买的? 이런 식으로 바로 뭡니까? 동작을 강조, 그 동작 중에서 그 동작의 장소, 바로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동작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 전화기는 어디에서 샀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보시면 네 빠바는 바로 뭡니까? 전화기의 소유. 이 전화기는 누구 소유입니까? 바로 아버지 소유겠죠. 하나 더 보실까요? 火车站旁边是我们的学校. 자, 보시면요. 旁边是学校. 기차역 옆에는 우리 학교가 있어. 시는 이다란 뜻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시는 이다란 뜻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번역 어떻게 했죠? 있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자,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有在시라는 문장을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문장의 느낌은 기차역에 있는 저것은 내 학교야, 우리 학교야, 요 느낌인 거예요. 바로 보이는데 그게 뭔지 모를 때, 그럴 때 저것은 우리 학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지금 화면 띄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하겠습니다. 범위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범위, 바로 물건의 범위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个节目18岁以上的人可以看. 이 프로그램은 주어가 뭐죠? 这个节目입니다. 수로는요, 人可以看이 되는 겁니다. 어떤 人? 18岁以上的人可以看. 바로 주술술 문장이죠. 이 프로그램은 18세 이상의 사람들만 可以看, 볼 수가 있어.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식의 바로 그 사람의 범위를 제한해주고 있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你们可以尝尝那道菜. 자, 너희들은 장창 맛볼 수 있어. 한번 맛봐. 자, 뭘 맛보는 거죠? 차이, 음식. 어떤 차이? 음식을 다 맛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어떤 음식이죠? 그렇죠. 바로 나다오 차이죠. 바로 이
저 음식들을 한번 맛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시면 이 나다오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그 요리의 범위를 제한해 주십시오. 바로 저 음식들을 맛봐라.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정어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우리는 방금 묘사성 한정어와 제한성 한정어를 배웠습니다. 그때 이 묘사성과 제한성이 두 개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묘사성이 먼저 나오고 제한성은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수식을 누굴 하죠? 바로 한정어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기본적으로 이 바이샤오 더는 뭡니까? 접착제로서 명사 앞에서 명사를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묘사성 한정어가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묘사성 한정어는 형용사 구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술구, 동사구, 전사구가 올 수가 있습니다. 묘사는 말 그대로 이 명사를 묘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제한성 한정어, 바로 그 명사의 시간, 장소, 범위 이런 것들을 제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소속관계가 제일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시간사, 장소사, 그 다음에 주술구, 동사구, 전치사구. 그 다음 보시면요, 이렇게 지시대명사와 수량사는 어디에 온다? 제한성 한정어와 묘사성 한정어 사이에 온다. 그렇지만 이 지시대명사, 수량사는 기본적으로 제한성 한정어입니다. 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요 순서는 외우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왜? 이런 것들 시험에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의외로 한정어를 많이 말을 합니다. 한정어를 말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죠? 이 명사 혹은 이 제품을 어떻게 하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北大中文系5年前的一位教汉语的优秀的老教授. 자, 보시면은요, 教授, 교수. 이 교수를 우리는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교수죠? 노교수. 뭐, 나이가 있는 교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优秀的教授. 바로 뭡니까? 우수한 교수. 그 다음에, 教汉语的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수. 그 다음에, 一位 교수. 그래서 교수, 우리말은 한 분의 교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교수 한 분 이렇게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5年前的教授, 바로 5년 전부터 뭐 가르친 혹은 5년 전에 가르친, 이것은 앞뒤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北大中文系的教授, 베이징 대학 중국어 학과의 교수.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 그냥 외우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정어가 여러 개 있는 문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昨天从上海来的那两位年轻的人在谈生意. 자, 보시면요, 人谈生意, 바로 뭡니까? 사람들은 사업을 이야기한다. 요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짜이가 있으니까요, 이야기하는 중이다. 이렇게 되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年轻的人, 바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那两位, 저 두 명의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昨天从上海来的까지 다 해서요, 어제 상해에서부터 온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정가 이렇게 길게 있을 때 이것들을 이렇게 연결하려고 합니다. 연결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제가 지금 보시면요, 다 각자 나눴습니다. 뭐냐면 이것들은 앞뒤에 있는 단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각자가 런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孩子的结婚是他已经未了的心事. 자, 주어는요, 结婚, 수라는 是, 목적어는 心事, 결혼은 바람이다. 그렇죠. 자, 어떤 결혼요? 孩子的结婚, 아이의 결혼. 그 다음에 他的心事, 그의 바람. 이젠 心事, 한 건의
바램. 어떤 바램? 为了的心事. 이때 이 려우는 이 려우를 읽으셔야 돼요. 려우는 무슨 뜻이죠? 바로 끝마치다. 그 다음에 왜는 뭡니까? 아직. 아직 끝마치지 못한 바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것들 타, 이젠, 웨이려우는 각자가 이 신시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각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달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이지엔을 여기로 빼볼까요? 그러면 타웨이려더 이지엔 신시 됩니까? 됩니다. 그럴 때는 바로 뭡니까? 타웨이려더까지가 신시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은 그의 신시였습니다. 그의 바램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가 아직 끝마치지 못한 이젠 한 건의 바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치에 따라 가지고 그게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계속 하겠습니다. 읽어보십니다. 我有一个可爱的5岁的小孩. 이렇게 말 안 하는데 여러분들 제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나는 있어요. 뭐가 있죠? 할 아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아이가 있죠? 한 명의 아이, 바로 아이의 수량을 제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可爱的孩子 바로 뭡니까? 귀여운 아이, 바로 뭡니까? 그 아이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수이는 뭡니까? 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수이는 수량사죠. 그런데 보시면 수량사가 오면은 일반적으로 바이샤우더를 넣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이샤우더를 넣었습니다. 왜 넣었을까요? 이것은 수량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묘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수이더 하이즈 바로 뭡니까? 5살이면은 대충 요만큼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그 아이의 대충 5살짜리 아이, 그래서 그 아이가 대충 얼만큼 큰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아이죠? 어린 아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昨天在路上各挪见的那位很帅的人是我男朋友. 자, 문장 굉장히 길지만 간단한 문장이죠. 人是朋友. 어떤 朋友? 男朋友. 어떤 朋友? 我的朋友. 이런 식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人인데 어떤人입니까? 很帅的人입니다. 그 다음에 昨天在路上跟我见面的人. 어떤 人? 那位 런이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우린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我今天喝了一杯100块钱的咖啡. 무슨 말이죠? 나는 오늘 마셨어요. 뭘 마셨습니까? 一杯 카페 목적어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셨어. 어떤 커피죠? 100块钱的咖啡. 바로 200块钱은 저 카페를 어떻게 합니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커피 한 잔이 100원이면 얼마죠?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환율로 하면 19,000원 정도 하겠죠. 굉장히 비싼 커피겠죠. 예, 그런 커피를 마시다 바로 그 커피를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하다 보시겠습니다. 公司希望尽快找到更合适的方案. 자, 보십시오. 주어는 뭡니까? 공스죠. 수라는 시황, 목적어는 뭡니까? 이 뒤에 그 전부 납니다. 이 시황이라는 동사 뒤에는 명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명사가 오지 않고 뭐가 옵니까? 이 시황이라는 이 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는 동사나 형용사 혹은 동사구나 형용사구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외우십시오.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웨이빈동츠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회사는 희망해요. 뭘 희망하죠? 빨리 보시면요. 다시 여기서 找到 방안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방안이죠? 이 건 같은 경우는 방안을 수식하는 게 아니고 合适를 수식합니다. 更合适的方案. 더 적합한 방법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3번 들어보겠습니다. 石老板，你这沙发卖不卖？啊石老板，你这沙发卖不卖？啊石老板，你这沙发卖不卖？ 啊！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각 선생님과 같이 문장 3번씩 읽기 연습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你如果有什么事儿，可以找老板。你如果有什么事儿，可以找老板。你如果有什么事儿，可以找老板。我爸爸是酒店经理。我爸爸是酒店经理。我爸爸是酒店经理。他是个老实人。他是个老实人。他是个老实人。这里吃饭的人是谁？这里吃饭的人是谁？这里吃饭的人是谁？戴眼镜的人是我爱人。戴眼镜的人是我爱人。戴眼镜的人是我爱人。我前面站着一位穿红衣服的人。我前面站着一位穿红衣服的人。我前面站着一位穿红衣服的人。他是北京大学的中文老师。他是北京大学的中文老师。他是北京大学的中文老师。我是中心医院的内科医生。我是中心医院的内科医生。我是中心医院的内科医生。你家有没有玻璃杯？你家有没有玻璃杯？你家有没有玻璃杯？塑料瓶别扔在这儿。塑料瓶别扔在这儿。塑料瓶别扔在这儿。我喝了3瓶啤酒。我喝了3瓶啤酒。我喝了3瓶啤酒。再来一碗米饭。再来一碗米饭。再来一碗米饭。2022年的世界杯在哪儿举行？2022年的世界杯在哪儿举行？2022年的世界杯在哪儿举行？今年春节我想回国过。今年春节我想回国过。今年春节我想回国过。你去过北京的大学吗？你去过北京的大学吗？你去过北京的大学吗？教室里的学生都做什么？教室里的学生都做什么？教室里的学生都做什么？你爸爸的手机在哪儿买的？你爸爸的手机在哪儿买的？你爸爸的手机在哪儿买的？火车站旁边是我们的学校。火车站旁边是我们的学校。火车站旁边是我们的学校。这个节目18岁以上的人可以看。这个节目18岁以上的人可以看。这个节目18岁以上的人可以看。你们可以尝尝那道菜。你们可以尝尝那道菜。你们可以尝尝那道菜。
北大中文系5年前的一位教汉语的优秀的老教授。北大中文系5年前的一位教汉语的优秀的老教授。北大中文系5年前的一位教汉语的优秀的老教授。昨天从上海来的那2位年轻的人在谈生意。昨天从上海来的那2位年轻的人在谈生意。昨天从上海来的那2位年轻的人在谈生意。孩子的结婚是他一件未了的心事。孩子的结婚是他一件未了的心事。孩子的结婚是他一件未了的心事。我有一个可爱的5岁的小孩。我有一个可爱的5岁的小孩。我有一个可爱的5岁的小孩。昨天在路上跟我见的那位很帅的人是我男朋友。昨天在路上跟我见的那位很帅的人是我男朋友。昨天在路上跟我见的那位很帅的人是我男朋友。我今天喝了一杯100块钱的咖啡。我今天喝了一杯100块钱的咖啡。我今天喝了一杯100块钱的咖啡。公司希望尽快找到更合适的方案。公司希望尽快找到更合适的方案。公司希望尽快找到更合适的方案。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장으로 문법과 문장 성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说来挺逗的，说来挺逗的，说来挺逗的。 네, 좋습니다. 자, 이 문장 주어, 수로, 목적어 찾아보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어 없습니다. 이 문장은 주어가 없어요. 수로는요, 그렇습니다. 바로 说来 목적어는요, 예, 挺逗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말을 하고 보니 예, 挺逗的 굉장히 우습게 느껴져. 자, 제가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느껴지다란 단어는 전혀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습게 느껴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밑에 번역 보시면요. 그러고 보니 좀 웃긴데요. 바로 뭡니까? 말을 하고 보니까 그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웃기게 느껴진다. 그래서 웃긴데요. 이런 식 표현을 썼어요. 자,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자, 보시면은요. 说来 이것은 뭡니까? 说起来 이 표현에서 온 거겠죠. 바로 복합 방향보의 파생용법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을 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느낌이 뒤에 거 바로 그 목적어 같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说来 같은 경우는 주어를 갖지가 않습니다. 주어가 바로 뭐가 될까요? 워가 되겠죠. 그렇지만 워를 쓰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문장은 주어를 갖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해야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어드릴 예문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자, 보실까요? 방향보호의 파생용법. 방향보호는 동작의 방향이나 파생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자, 기본적으로 방향보호는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요. 그리고 방향보호는 뭐뭐 있습니까? 단순 방향보호와 복합 방향보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방향보호가 되는 동사들은 뭐죠?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들이겠죠. 그리고 복합 방향보호는 일반적으로 보호1과 보호2가 옵니다. 보호1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오고, 보호2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가 오죠? 그렇습니다. 바로 라이와 취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说来 이런 식 표현은 바로 뭐냐면 말을 하고 보니 나의 느낌 혹은 다른 이의 느낌이 이렇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예문 하나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们说来都是好朋友. 자, 보시면은요,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바로 뭡니까?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바로 我们입니다. 수어는 说来, 목적어는 都是好朋友.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시면 목적어에 보시면 다시 주어수로 목적어 시작했습니다. 목적어에서 주어 있습니까? 주어 있습니다. 바로 뭐죠? 我们입니다. 수어는요, 是, 목적어는 好朋友.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我们是好朋友. 문장 됩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는 좋은 친구들이네 라고 느꼈습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 我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와도 됩니다. 说来我们都是好朋友. 이렇게 하셔도 돼요. 바로 뭐냐면 이 我们 같은 경우는 저 是에 대한 주어이지 说来에 대한 주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我们 같은 경우는 说来의 주어가 아니고 저 뒤에 있는 저 是에 대한 주어이다. 그래서 说来我们都是好朋友.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我们说来都是好朋友.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说来 중에 이 说来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뒤에 가면은 이 특징이 좀 다른 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说来奇怪太阳了. 말을 하니 좀 이상한데 그가 이겼어. 느낌 보십니까, 여러분들? 자, 말을 누가 했습니까? 말을 내가 했든 뭐 다른 말을 하는 어떤 사람이 했든 그 사람이 말을 하고 보니까 좀 굉장히 웃기다는 거예요. 뭐가 웃깁니까? 바로 그가 이겼다는 거예요. 야, 그가 이긴 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쇼라이의 그 느낌을 받는 그 사람은 주어인데 그 주어를 쓰지 않는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这件事说来大家都有意见. 바로 뭡니까? 주어는 这件事, 수어는 说来, 목적어는 이 뒤에 그 전부 다겠죠. 번역하면요, 이 일은 말하자면 모두가 불만이 있어, 의견이 있어, 요 이젠 이러면은 이것은 의견이 있다. 이거의 느낌은 바로 불만이 있다라고 번역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뒤 문맥에 따라 가지고 의견이 있다라고도 번역되고 혹은 불만이 있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这件事가 말을 합니까? 아니겠죠, 여러분들. 바로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 这件事 같은 경우는 바로 大家都有意见에 대한 주어입니다. 이 문장은 바로 뭡니까? 주술술 문장이죠. 그래서 말을 하고 보니 이 일은 모두가 불만이 있어, 요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불만이 있다라고 느껴져,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说来这件事大家都有意见, 요렇게 말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看来, 방금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说来를 배웠습니다. 说来 같은 경우는 바로 뭐였습니까? 말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看来, 바로 뭡니까? 보고 나니 이런 느낌이 든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번역은 뭐 대충 거기에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보니까 뭐 좀 이렇네? 이런 느낌. 좋습니다. 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看来这件事不好办. 주어 없죠. 주어는 看来, 목적어는 这件事不好办. 보아하니 이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아. 자, 이때 보시면은요, 이 这件事 이렇게 빼셔도 된다. 우리 사전에 보시면은 혹은 여러 문장에 보시면은 这件事看来不好办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도, 그렇게 문장을 만드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방금 우리가 했던 说来와 看来 같은 경우는 저렇게
这件事가 앞뒤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좀 유동성이 있으니까는 요것은 외우시면 도움이 되세요. 바로 뭐다? 说来와 看来는 이렇게 这件事 같은 저런 주어가 앞뒤로 올 수가 있다. 그렇지만 바로 说来와 看来의 그 원래 주어는 쓰지 않는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래서 这件事看来不好办. 이 일은 보아하니 보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 겁니까? 바로 不好办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看来老师喜欢喝酒. 자, 보시면은요. 보아하니 선생님은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번역이 돼요. 요때 보시면요. 이 라오스를 이렇게 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스 看来喜欢喝酒 이렇게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보아하니 술 마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바로 내가 선생님을 보니까 그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 드는 겁니까? 바로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어떤 선생님의 그 행동을 보고 느껴지는 거겠죠.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这种办法看来不行. 바로 뭡니까? 이런 방법은 보아하니 不行, 글렀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역시 이때 보시면요. 이렇게 这种办法를 이렇게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看来这种办法不行. 이렇게 말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이것은 외우셔도 좋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우리가 네이버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십니다. 쫙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장들 보시면요. 앞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번역이 뭐 보아하니 뭐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번역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니 어떤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느낌이 든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주어인데 그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게 핵심인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用来 무슨 말입니까? 용, 사용하다. 사용해보니 어떤 느낌이 들었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用来는 사용해보니 나의 느낌이 이렇다라는 뜻을 갖는 겁니다. 하나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这台平板电脑用来很方便. 바로 뭡니까? 이 태블릿 PC는 用来 써보니 很方便. 바로 뭡니까? 매우 편리하다. 자,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요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用来这台平板电脑很方便.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문장을 보시면은 다 이런 형태로 문장이 돼 있지. 用来这台平板电脑很方便. 이렇게 말을 하진 않습니다. 왜?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说来, 看来 정도는 이 목적어의 그 주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두 단어의 특징입니다. 그 외 단어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보시는 이 형태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주어는 这台平板电脑, 수어는 用来, 그 다음에 목적어는 很方便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用来의 주어는 平板电脑다? 그렇게 하면은 빙반, 바로 태블릿 PC가 자기가 막 한번 써보는 거예요. 써보고 나니까 어떻게 느끼는 겁니까? 很方便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겠죠. 이해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장은 이렇게 쓰는 거고 이 用来의 주어는 없다. 바로 생략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장들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주어의 수어는 바로 뭐다? 方便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这套工具用来很简单. 자, 보시면요. 공주는, 공구는 간단하다. 자, 어떻게 간단합니까? 써보니까 매우 간단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써봤을까요? 내가 써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써보고 나서 그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셔야 됩니다. 바로 그 느낌을 얘기하는 거. 쓰고 났을 때의 느낌. 바로 그 다음에 看来 같은 경우 보고 났을 때의 느낌.
슈어라이의 느낌은 말을 하고 났을 때 그 느낌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용라이의 주어는 없다. 바로 생략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新买的电脑用来怎么样? 새로 산 컴퓨터는 어때? 자, 어떻게 어떻습니까? 바로 써보니까 어때? 느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 바로 뭡니까? 너는 새로 산 컴퓨터를 써보니까 어때? 바로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때 보시면 니나 워나 이런 것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문장도 그렇게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용라이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용치라이를 찾아보시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방향법, 바로 복합 방향보의 파생용법인 겁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때 보시면 방향보의 파생용법을 가르치시면 대부분이 다 뭐다? 복합 방향보의 파생용법이다. 복합 방향보가 뭔지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방향보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띄우고 있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听来 듣고 어떻습니까? 느낌이 오는 거죠. 바로 들어보니 나의 느낌이 이렇다라는 그 번역법인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문장 하나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的话听来很有道理. 그의 말은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매우 합리적으로 보여.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혹은 네가. 이해가십니까? 그때 보시면 我听来他的话很有道理 이렇게 말을 하진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렇게 他的话를 이렇게 빼면 됩니까? 听来他的话很有道理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슈어라이와 칸라이는 이렇게 목적어의 주어가 앞뒤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목적어의 주어는 어디에 온다? 바로 주어 자리에 온다. 그래서 他的话听来很有道理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听来他的话很有道理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외우시는 겁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他的建议听来还不错. 그의 건의는 听来不错. 그의 건의는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자, 건의를 들어보고 나서 건의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아니겠죠. 바로 내가 들었거나 혹은 그가 들었거나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他的建议 바로 그의 건의를 듣고 나서 어떻습니까? 괜찮다고 느끼는 겁니다. 듣고서 느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여러분들? 역시 听来他的建议还不错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这个故事听来挺有意思. 이 이야기는 听来 들어보니 挺有意思 매우 재미가 있어. 자, 故事 바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매우 재미있다고 느끼는 겁니까? 아니겠죠. 바로 나나 혹은 너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매우 재미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역시 보시면요, 이렇게 故事는 바로 뭡니까? 요 이스에 대한 주어인 겁니다. 그래서 这个故事挺有意思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我听来这个故事很有意思挺有意思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형태의 문장은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형태 문장으로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외우십시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读来 두가 뭐죠? 읽다라는 뜻입니다. 读来 읽고 나니 이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읽어보시겠습니다. 这段话读来很别扭. 이 말은, 이 문장은 수로 读来 읽어보니 很别扭
매우 부자연스럽다. 그렇게 느껴져. 맞습니까? 주어 수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읽고 나서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아니겠죠. 바로 我读来这段话很别扭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저 두라이 같은 경우는 주어를 갖지 않습니다. 저 두라이의 주어가 这段话입니까? 아니겠죠. 이 这段话의 수로는 바로 뭡니까? 别扭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이 문장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读来这段话很别扭.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안 됩니다. 바로 说来와 看来 정도만 목적어의 주어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나머지는 어떻다? 무조건 저 형태를 써줘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读来의 주어는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겠죠. 기억하십시오. 하다 보시겠습니다. 这本书外国人读来很难. 읽어보니 항상 보시면요, 이 두라이는 보시면은 주어 수로 목적어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뭐다? 这本书外国人很难 이런 식이 되겠죠. 바로 이 두라이의 주어는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주어가 읽어봤습니다. 뭘 읽어봤죠? 읽어보니 이 책은 외국인이 매우 어렵게 느끼겠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这本书外国人读来很难. 좋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这篇课文读来很有意思. 이 본문은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매우 재미가 있다. 자, 본문을 읽은 건 아니겠죠. 바로 뭡니까? 읽어보니 이 본문은 매우 재미가 있다라고 느껴져. 요런 느낌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것들, 이 형태들은 다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전을 봤을 때, 두라이는 바로 두치라이고, 이 두치라이의 느낌은 바로 뭐다? 읽어보니까 이렇게 느끼는 거다. 누가? 커원이 아니겠죠. 바로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겁니까? 이 본문은 매우 재미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요렇게, 바로 이 두라이 같은 경우는 바로 뭐가 오지 않는다? 주어가 오지 않는다. 그 읽은 주어는 오지 않는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오늘 배운 이 두라이나 용라이 혹은 카라이, 쇼라이 등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说来挺逗的，说来挺逗的，说来挺逗的。 좋습니다. 자, 이어서 곽 선생님의 읽기 연습이 있으니 꼭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我们说来都是好朋友。我们说来都是好朋友。我们说来都是好朋友。说来奇怪，他赢了。说来奇怪，他赢了。说来奇怪，他赢了。这件事说来大家都有意见。这件事说来大家都有意见。这件事说来大家都有意见。看来这件事不好办。看来这件事不好办。看来这件事不好办。看来老师喜欢喝酒。看来老师喜欢喝酒。看来老师喜欢喝酒。这种办法看来不行。这种办法看来不行。
这种办法看来不行。这台平板电脑用来很方便。这台平板电脑用来很方便。这台平板电脑用来很方便。这套工具用来很简单。这套工具用来很简单。这套工具用来很简单。新买的电脑用来怎么样？新买的电脑用来怎么样？新买的电脑用来怎么样？他的话听来很有道理。他的话听来很有道理。他的话听来很有道理。他的建议听来还不错。他的建议听来还不错。他的建议听来还不错。这个故事听来挺有意思。这个故事听来挺有意思。这个故事听来挺有意思。这段话读来很别扭。这段话读来很别扭。这段话读来很别扭。这本书外国人读来很难。这本书外国人读来很难。这本书外国人读来很难。这篇课文读来很有意思。这篇课文读来很有意思。这篇课文读来很有意思。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장의 문법과 문장 성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들어보겠습니다. 我在我们家床上躺的时候老失眠。我在我们家床上躺的时候老失眠。我在我们家床上躺的时候老失眠。 네, 좋습니다. 자, 이 문장 주어수로 목적어 찾아보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주어 있죠. 바로 뭡니까? 我입니다. 수로는요, 失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잠을 못 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죠? 在什么什么的时候. 자, 여기까지는 바로 뭡니까? 시간 상황입니다. 내가 집에 침대 위에서 누웠을 때 老失眠. 이때 보시면 이 라오는 뭡니까? 바로 부사로서 늘 항상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잠을 이루지 못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 이 라오 같은 경우는 늘 항상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라오가 형용사일 때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봤어요. 오늘은 이 라오가 부사일 때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부사 라오. 라오는 부사로 늘 항상 언제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예문 하나 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他老不听我的话. 무슨 말이죠? 그는 不听 듣지 않아요. 뭘 듣지 않습니까? 话 어떤 话? 我的话. 老不听 그는 항상 내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 라오가 늘 항상 언제나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늘 항상이라는 부사도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总是, 经常 이런 형태의 부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오 자리에다가 이 总是나 经常을 넣어도 되겠습니까?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他总是不听我的话. 그는 항상 내 말을 듣지 않아. 똑같이 쓰이니까 쓰임은 똑같이 쓰이고 실제로 번역도 똑같이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느낌은 조금 달라요.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他经常不听我的话. 그는 항상 내 말을 듣지 않아. 역시 번역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와 종시, 징창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종시와 징창 그냥 이렇게 바로 이 느낌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늘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듣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는 사실적인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 같은 경우는 그 속에 내포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내 말을 듣지 않는 그것에 반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내 말을 너무 듣지 않아. 항상 내 말을 듣지 않아. 이러면서 그것이 싫은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他老是闹病 무슨 말입니까? 그는 闹病 병을 앓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老是 이 老是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금 했던 라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라오라 하셔도 되고 라오시 하셔도 됩니다. 이때 시는 경상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를 생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 라오 나오빙 이렇게 하셔도 문제가 없으세요. 자, 그래서 번역을 하면 그는 늘 병을 앓아. 그 병을 앓고 있는 그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것에 반감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这几天老是下雨. 요 며칠은 늘 비가 와. 요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라오시나 라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고 라오시도 라오랑 똑같이 늘 항상 언제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바로 이 며칠 계속 비가 오는 게 너무 싫다는 바로 그 느낌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부산라오. 부산라오는 매우 몹시 대단히의 뜻으로 일반적으로 특정한 단음절 형용사와 결합하여 자주 쓰인다.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특별한 단음절 형용사와 같이 결합해서 쓰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읽어볼까요? 타양 이징 라오 까올라. 무슨 말입니까? 태양은 이미 높이 떴어. 자, 이때 보시면요. 주어는 타양, 수어는 까오. 그렇죠. 그러면 라오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매우 높이 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헌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이것은 헌으로 바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타양 이징 헌 까올라. 이렇게 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헌과 방금 했던 이 라오의 차이는 뭘까요? 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헌 뒤에 형용사, 바로 이 헌이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어떤 느낌이라 했습니까? 바로 그 형용사를 평가한다고 했어요. 헌이 빠지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바로 비교의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양 이징 헌 까올라 이러면 태양이 이미 높이 떴어. 그 정도로 그 태양이 높이 뜬 것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라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 라오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 내 느낌에 태양이 최고 높이 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나의 느낌, 내 기준에서 태양이 가장 높이 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한 번씩 더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타양 이징 라오 까올라. 좋습니다. 헌넛을 읽어보겠습니다. 타양 이징 헌 까올라.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타자 리저 라오엔. 무슨 말이죠? 그의 집은 위엔 멀어. 어떻게 봅니까? 리저 위엔 어떻게 봅니까? 라오엔. 바로 굉장히 멀어. 내 기준에서 굉장히 멀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今天我碰到一个老漂亮的女孩. 오늘 나는 주어수로 목적 찾을까요? 나는 我碰到 바로 뭡니까? 수러지요. 그 다음에
니할 목적어입니다. 어떤 니할이죠? 이거 니할 어떤 니할? 老漂亮的女孩. 그래서 나는 오늘 굉장히 예쁜 여자를 만났어.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와 老漂亮의 위치는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는 제한성 한정어고 老漂亮은 묘사성 한정어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저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요. 위에 같은 경우는 까오 위엔 하면서 단음절 형용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같은 경우는漂亮 이러면서 두음절 바로 두 글자 형용사입니다. 꼭 이렇게 이 라오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이름절 형용사에서 수식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부사 라오. 라오는 부사로 오래도록 줄곳의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我最近很忙老没见你了. 무슨 말입니까? 나는 요즘 바쁘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见你 너를 만난다. 어떻게 만납니까? 没见你 어떻게? 老没见你 그렇죠. 이 문장은 바로 뭡니까?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오랫동안 너를 못 만났어. 자, 그런데 보시면 문장 끝에 러가 있습니다. 이것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바로 계속 못 만났는데 지금 너를 만나서 라오 메이제니 라 이러면서 오랫동안 너를 못 만났다 이러면서 지금 만나면서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이 라오란 표현도 있고 하우즈우란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있습니다. 하우즈우 메이제니 라 이런 식의 표현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라오와 하우지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보시면 하우즈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最近很忙好久没见你了. 자, 하우지우와 라오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라오 메이제니 같은 경우는 해화식 표현이고 하우지우 메이제니 이것은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책에서도 쓰고 그냥 일상적으로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라오 메이제니 할 때 이 라오 같은 경우는 해화적으로 많이 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가장 무난하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不知怎么回事他老咳嗽. 한 번 더. 不知怎么回事他老咳嗽. 무슨 말입니까? 不知 바로 뭡니까? 不知道 이런 말이겠죠. 怎么回事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他咳嗽 어떻게咳嗽? 老咳嗽 이런 식입니다. 자, 그는 이때 이 라오는 줄곧 쭉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는 줄곧 기침을 해. 자, 우리는 이 라오란 표현도 쓸 수 있지만 바로 뭡니까? 이즈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이즈는 무슨 뜻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줄곧이라는 뜻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 이즈 거소. 이런 식으로 타 이즈 거소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즈 거소와 라오 거소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라오 거소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걱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감정, 느낌이 있어서 이 사람이 계속 기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타 라오 거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타 이즈 거소는 그는 줄곧 기침을 한다. 그 속에 방금 그 걱정하는 그것은 빼놓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他老改不了说谎的毛病 그는 改不了毛病 他老改不了说谎的毛病 그는 줄곧 거짓말을 하는 문제를 改不了 고치지 못했어.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죠. 역시 이 라오는 바로 줄곧 쭉 요렇게 바로 이 사람 혹은 이 아이가 계속 거짓말 하는데 그 거짓말 하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걱정되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바로 애정이 담겨 있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라오가 이렇게 부사 뜻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동사일 때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동사 라오. 라오는 동사로 죽다, 돌아가시다의 뜻으로 주로 노인의 죽음을 가리키며 반드시 뒤에는 러를 써야 됩니다. 바로 노인들이 이렇게 늙어서 혹은 어떤 일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라오라 이런 식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왕따예 쌍조 라오라. 왕 할아버지는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뭡니까? 이 할아버지가 지난주에 라올라 바로 돌아가셨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늙었다가 아니고 바로 돌아가셨다가 되는 겁니다. 자, 워라올라 이런 무슨 말이죠? 나 늙었어.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혹은 보시면 가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자 거울라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 개가 죽었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집 개가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집 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늙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이 라오가 죽다, 돌아가시다 라는 뜻을 쓸 때는 바로 뭡니까? 노인들의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다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他去年正月老了. 그는 작년 1월에 라올라 돌아가셨어. 이렇게 번역이 되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저 타는 바로 노인이라는 겁니다. 앞뒤 문맥 흐름에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바로 여기서 보시면 이 시간 상황어 去年正月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가 노인이고 그가 돌아가셨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他爷爷前几天老了. 그의 할아버지는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이 라오 같은 경우는 동사로 쓰일 때는 바로 노인의 죽음을 가리킨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금처럼 我家狗老了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우리 집 개는 늙었어. 자, 그러면 우리 집 개는 죽었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바로 我家狗死了 이렇게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세 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我在我们家床上躺的时候老失眠。我在我们家床上躺的时候老失眠。我在我们家床上躺的时候老失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꾸라우스의 문장 읽기로 세 번씩 따라 읽으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젠. 他老不听我的话。他老不听我的话。他老不听我的话。他老是闹病。他老是闹病。他老是闹病。这几天老是下雨。这几天老是下雨。这几天老是下雨。太阳已经老高了。太阳已经老高了。太阳已经老高了。他家离这儿老远。他家离这儿老远。他家离这儿老远。今天我碰到一个老漂亮的女孩。今天我碰到一个老漂亮的女孩。今天我碰到一个老漂亮的女孩。我最近很忙，老没见你了。我最近很忙，老没见你了。我最近很忙，老没见你了。不知怎么回事，他老咳嗽。不知怎么回事，他老咳嗽。不知怎么回事，他老咳嗽。
老改不了说谎的毛病。他老改不了说谎的毛病。他老改不了说谎的毛病。王大爷上周老了。王大爷上周老了。王大爷上周老了。他去年正月老了。他去年正月老了。他去年正月老了。他爷爷前几天老了。他爷爷前几天老了。他爷爷前几天老了。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장을 가지고 문법과 문장 성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他只要坐在你们家沙发上就犯困。他只要坐在你们家沙发上就犯困。他只要坐在你们家沙发上就犯困。 좋습니다. 자, 이 문장 주어, 수로, 목적어 찾아보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어 없습니다. 수로는요, 주어죠. 목적어 있습니까? 목적어 없습니다. 목적어는 바로 없고, 주어, 你们家 샤파상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이것은 주어에 대한 결과보호입니다. 그래서 너네 집 소파에 앉는다. 뭐, 요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요, 只要가 있습니다. 이 只要는 바로 뭐죠?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로서 충분 조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집 소파에 앉기만 하면, 바로 너네 집 소파에 앉는 조건이 충족하게 되면은 막바로 찌우 판쿤, 바로 뭐죠? 졸음이 몰려온다. 이런 식의 바로 只要 찌우의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딴 같은 경우도 역시 접속사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只要 찌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갑니다. 접속사 只要 찌우의 용법. 只要는 접속사로서 뭐뭐 하기만 하면, 만약 뭐뭐라면의 뜻으로, 중요한 것은 충분 조건으로서 조건이 구비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찌우와 비엔이 일반적으로 바로 뭡니까? 관련사로 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只要 찌우, 只要 비엔 등의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只要 같은 경우는 바로 뭐죠? 본문에서 첫 번째 문장 앞에 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럼 예문 하나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你只要虚心就会进步. 무슨 말입니까? 만약 너가 虚心 겸손하다라면 就会进步, 바로 진보할 거야. 느낌 오십니까? 바로 이 조건을 너가 갖춘다면은 이런 会进步라는 결과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只要不下大雨我便去. 만약에 不下大雨 큰 비가 下 내린다. 어떻게 해요? 不下大雨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我便去 나는 즉시 갈 거야.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 비에는 바로 뭡니까? 只要와 같이 호응해서 관련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관련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바로 관련사라는 거는 본문에서 이 문자가 이 문장 바로 관련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자, 계속 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那个男人只要一喝酒就打妻子. 그 남자는 이喝酒 술을 마시기만 하면, 한 잔이라도 마시기만 하면은 즉시 어떻게 하는 거죠? 따치즈, 바로 아내를 두드려 팬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충분 조건, 바로 술을 마시는 조건이 충분히 되면은, 충족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내를 때린다는 건데, 이 문장 보시면요,
이 什么什么 지우 우리 배웠습니다. 이 什么什么 지우 바로 뭐죠? A란 바로 보십시오. 첫 번째 동작이 발생하자마자 두 번째 동작이 같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다 먹고 나서 아내를 때리는 게 아니고 술을 먹는 바로 술 한 잔이라도 먹고 나면은 막 바로 어떤 동작이 온다는 겁니까? 아내를 때리는 동작이 온다. 나쁜 사람이겠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那个男人只要一喝酒就打妻子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只要穿着好看哪种款式都行只要穿着好看 입어서 好看 보기가 좋으면 哪种款式 어떤 스타일이라도 都行 괜찮아 좋아 이런 식이 되겠죠. 바로 뭡니까? 충분 조건은 입어서 好看 보기가 좋다라면 哪种款式 바로 어떤 스타일이라도 都行 괜찮다라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다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不管怎么样我只要回家就行 어떻든지 간에 내가 回家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은 就行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볼까요? 不管怎么样我只要回家就行 좋습니다. 자, 세 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他只要坐在你们家沙发上就犯困。他只要坐在你们家沙发上就犯困。他只要坐在你们家沙发上就犯困。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꼬러우스와 세 번씩 읽어보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只要虚心就会进步，只要虚心就会进步，只要虚心就会进步。只要不下大雨，我便去。只要不下大雨，我便去。只要不下大雨，我便去。那个男人只要一喝酒就打妻子。那个男人只要一喝酒就打妻子。那个男人只要一喝酒就打妻子。只要穿着好看，哪种款式都行。只要穿着好看，哪种款式都行。只要穿着好看，哪种款式都行。不管怎么样，我只要回家就行。不管怎么样，我只要回家就行。不管怎么样，我只要回家就行。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장을 가지고 문법과 문장 성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 들어보겠습니다. 动不动就睡着了，动不动就睡着了，动不动就睡着了。 좋습니다. 자, 주어수로 목적 찾아볼까요? 주어 있습니까? 주어 없습니다. 수어 있습니까? 수어 있죠. 바로 뭐죠? 수입니다. 그 다음에 수위는 뭐죠? 자는 동작인 겁니다. 자는 동작을 해가지고 짜오. 짜오가 뭐죠? 짜오는 부딪히다, 닿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잠에 빠져든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이 짜올라 이러면은 잠에 빠졌다, 잠들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요, 똥부똥, 쭈 수이 짜올라. 똥부똥 이러면 늘 항상 혹은 걸핏하면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든 싫든지 간에 이 똥을 갑자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느낌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매우 쉽게 아주 매우 빠르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바로 수이자 올라 잠들어 버린다 요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 똥부똥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부사입니다. 부사로서 똥부똥 찌우 이렇게 같이 써요. 똥부똥 찌우 수이자 올라 걸핏하면 잠들어 버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쑥 잠들어 버린다 요런 느낌입니다. 오늘 이 똥부똥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부사 똥부똥의 용법. 똥부똥은 부사로 걸핏하면 언제나 늘의 뜻으로 원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어떤 행동이 매우 쉽게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고 항상 찌우와 함께 쓰인다. 그래서 똥부똥 찌우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문 하나 보실까요? 타 똥부똥 찌우 시정치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걸핏하면 화를 내. 그러니까 그녀의 의지보다는 그냥 걸핏하면 뭐 이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가끔씩 계시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동부동 지우 시정치 좋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你怎么动不动就说谎真让人反感你说谎 너는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넌 어떻게 거짓말을 하니? 넌 어떻게 똥부똥 찌우 쇼황 넌 어떻게 걸핏하면 거짓말을 하니? 쓰러져. 랑런 사람들을 시켜요. 어떻게 시킵니까? 사람들은 반감을 갖는다. 사람들이 반감을 갖도록 시키니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짜증나 이렇게 번역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他脾气不好动不动就跟人发火 그는脾气가 不好 그는 성질이 不好 안 좋아 바로 주술수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뒤에 문장에서 주어는 역시 타겠죠. 그 다음에 수라는 发火 뭐 싸움을 한다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动不动就发火动不动就个人发火 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부추전 먹고 명동 가자. 부사 조동사 전치사 명사 동사. 그래서 이 형태는 动不动就个人发火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你们总是动不动就吵架别吵了 너희들은 吵架 싸움을 한다. 总是 항상 어떻게 해요? 动不动就吵架 걸핏하면 싸움을 한다. 别吵了 싸우지 마.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지금 또 싸우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别吵了 이렇게 뒤에다가 러를 붙인 겁니다. 이 만약 이 러가 빠져버리면 别吵 이러면은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항상 알고 있습니다. 얘네 둘은 같이 있기만 하면 싸운다는 거. 그래서 你们别吵 이러면 너는 싸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你别动不动就发火 너는 发火 너는 别发火 너는 动不动就发火 너는 걸핏하면 화를 내지 마. 너 걸핏하면 화를 내는데 그거 하지 마. 이런 말이 되겠죠. 좋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动不动就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动不动就睡着了，动不动就睡着了，动不动就睡着了。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꼬러시와 문장 세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他动不动就生气。他动不动就生气。他动不动就生气。你怎么动不动就说谎？真让人反感。你怎么动不动就说谎？真让人反感。你怎么动不动就说谎？真让人反感。他脾气不好，动不动就跟别人发火。他脾气不好，动不动就跟别人发火。他脾气不好，动不动就跟别人发火。你们总是动不动就吵架，别吵了。你们总是动不动就吵架，别吵了。你们总是动不动就吵架，别吵了。你别动不动就发火。你别动不动就发火。
你别动不动就发火。